야, 경비 아저씨한테 왜 인사를 해? 너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던 강태윤 아니야? 인생 한 번 꼬이면 답 없네? 고급 오피스텔 로비에서 경비복을 입은 한 남자가 걸레를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두 남자는 그를 보며 비웃었죠. 너 진짜 경비하냐? 명문대 나온 게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는 그 경비원이 바로 자신의 회사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기 봐. 태윤이 아니야? 고급 오피스텔 로비에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두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한 사람은 검은색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고급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이 로비 한쪽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경비복 차림의 남자에게 멈췄습니다. 강태윤? 진짜 내가 여기서 경비서? 세상에. 최도현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58세의 강태윤은 손에 든 걸레를 꽉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회색빛 경비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20년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봤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도현과 함께 있던 박재혁이 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죠. 그러게. 명문대 나왔다고 잘난 척하더니 인생 이렇게 됐네. 우리 회사 건물인데 앞으로 자주 보겠다. 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걸레를 더욱 꽉 쥐었을 뿐이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도현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 빌딩에 입주한 IT 기업 임원이거든. 태윤아, 로비 깨끗하게 관리 잘해야 해. 도현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재혁도 팔짱을 끼고 태윤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시선에는 동정과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죠. 태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에이, 대답은 해야지. 우리가 말 거는데. 재혁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태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미소에는 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과 재혁은 그 미소를 보지 못했죠. 그들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아, 참. 태윤아. 도현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뒤돌아봤습니다. 우리 12층에 있어. 나중에 심부름 시킬 일 있으면 연락할게.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문이 닫히자 로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태윤은 걸레를 헹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분했고 입가의 미소는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몰랐죠. 자신들이 발을 디디고 있는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요. 태윤은 걸레를 다시 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재미있겠네. 로비 한쪽 벽면에는 건물 안내판이 걸려 있었어요. 1층부터 15층까지의 입주 현황이 적혀 있었죠. 12층에는 퓨처테크라는 회사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윤의 시선이 그 글자 위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리고는 다시 바닥을 향했죠.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로비 바닥의 대리석이 반짝이며 빛을 반사했어요. 태윤은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바닥은 더욱 깨끗해졌죠. 마치 과거의 흔적을 지워내듯 태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현과 재혁은 여전히 태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 인생 한순간이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이었잖아. 재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봤자 뭐해. 지금 경비잖아. 우리가 훨씬 잘 살지.
도현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12층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바로 그 순간 1층 로비에서 태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요. 태윤은 걸레를 버킷에 넣고 허리를 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건물은 그가 20년간 공들여 지은 것이었습니다. 한 평 한 평 땀으로 일궈낸 결과물이었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반전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태윤의 미소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태윤은 15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건물 관리 현황을 담은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죠.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재 한쪽 벽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미소가 액자 속에서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태윤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딸아이가 또 미국에서 연락 왔어요. 바빠서 올해도 못 온대요. 빈 공간을 향해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외동딸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쓸쓸했죠. 넓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고요함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따르릉.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태윤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강 사장님. 경비 용역 업체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사장님. 이번 달에도 경비원이 또 그만뒀습니다. 벌써 4번째예요. 전화기 너머로 담당자의 난처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윤은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죠. 그럼 당분간 제가 직접 할게요. 네. 사장님이 직접요? 그게 무슨? 예, 시간도 많고 건물도 제대로 관리하고 싶어요. 문제 없습니다. 담당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경비 일을 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경비복은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윤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과거를 떠올렸죠. 젊은 시절 태윤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허리는 늘 아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았고 작은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로 사업을 확장했죠. 아내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현장을 누비며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어요. 두 사람은 팀이었죠. 여보, 직접 발로 뛰어야 진짜 보여요. 그게 우리 방식이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윤은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내가 떠난 후 건물 관리는 용역업체에 맡겼었죠.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직접 보고 만지지 않으니 건물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겠네. 운동도 되고. 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 한쪽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더 있었어요. 건물 준공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태윤은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는 아직 조용했어요. 출근 시간 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태우는 청소 도구함을 열고 걸레를 꺼냈습니다. 물을 적셔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걸레를 움직일 때마다 바닥이 깨끗해졌습니다. 대리석의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태우는 묵묵히 일했죠. 손에 익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현장에서 일하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로비를 가득 채웠어요. 태우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길에 나섰고 거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웃으며 함께 걸레를 들었을 거예요. 둘이서 나란히 바닥을 닦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겠죠. 태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로비 한쪽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초록 잎사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태윤은 화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잘 자라고 있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첫 출근자가 도착한 거예요. 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상대방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죠. 아무도 그가 건물주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태윤은 그게 좋았어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건물을 지켜보는 게 마음에 들었죠. 경비복 안에 숨겨진 진짜 정체는 아무도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건물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태윤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로비를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닦인 바닥, 정돈된 화분, 먼지 하나 없는 유리창. 모든 게 완벽했죠.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윤은 경비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거기에는 아내가 생전에 선물한 작은 열쇠고리가 들어있었죠. 태윤은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알 수 있었어요. 아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거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윤은 이제 경비일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아침마다 로비를 청소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건물 곳곳을 점검했죠. 출근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일상이 됐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태윤은 로비 한쪽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며 촉촉해지는 소리가 들렸죠. 화분의 잎사귀가 물방울을 머금고 더욱 푸르게 빛났어요. 어머, 저 사람 강태윤 아니야?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정문 쪽에서 두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죠.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헐, 진짜네. 강태윤. 오랜만이다. 박재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죠. 옆에 있는 최도현도 태윤을 알아봤어요. 두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도현이, 재혁이. 정말 오랜만이네. 태윤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경비복 소매를 가볍게 털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달랐죠.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 진짜 여기서 경비서? 도현이 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경비복 차림의 태윤을 보는 그의 눈빛에는 묘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문대 나왔다며? 대학 어디 갔었지? 연대였나? 재혁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연대 나왔어. 와, 그런데 경비를. 인생 참 아이러니하다. 재혁의 말투에는 동정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현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우리는 이 빌딩 12층에 입주한 회사 임원이고. 너 우리 회사 알아? 퓨처테크. 몰라. 태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도현의 얼굴에 약간의 불쾌함이 스쳤어요.
요즘 대박 나는 IT 기업이야. 직원만 300명이고 매출도 어마어마해. 우리 둘 다 임원이거든. 재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목의 고급 시계를 살짝 드러내 보이는 듯한 동작이었어요. 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구나. 축하해. 뭐 축하할 것까지야. 당연한 거지. 우리 실력이 있으니까. 도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태윤의 경비복으로 향했어요. 근데 태윤아, 너 정말 경비밖에 못 구했어? 다른 일은 왜 안 해? 그냥 이 일이 좋아서. 태윤의 대답에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에이, 솔직히 말해. 나이 들어서 취직 안 되지. 우리 나이면 재취업 어렵잖아. 재혁이 태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친근한 척하는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아무튼 앞으로 자주 볼 텐데 로비 관리 잘 부탁해. 우리 중요한 고객들 많이 오거든.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도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바닥 좀 더 깨끗하게 닦고 저기 화분도 좀 더 신경 써. 우리 회사 이미지가 걸려 있으니까. 태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침묵을 순종으로 받아들인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래, 이해해. 경비도 쉬운 일은 아니지. 열심히 해. 재혁이 마지막으로 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도현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태윤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현과 재혁의 대화가 들렸어요. 와, 진짜 충격이다. 강태윤이 경비라니. 인생 한순간이야, 정말. 고등학교 때는 우리보다 공부 잘했잖아. 그래봤자 뭐해. 지금은 우리가 훨씬 위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태윤은 다시 물뿌리개를 들었어요. 화분에 물을 주며 작게 중얼거렸죠. 재미있는 한 달이 되겠네. 로비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리창을 통과한 빛이 바닥에 무늬를 만들었어요. 태윤은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12층에 도착한 도현과 재혁은 여전히 태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건물인데 동창이 경비하고 있으니까 좀 민망하긴 하다. 뭐가 민망해? 그냥 인생 실패한 거지. 우리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자신들이 디디고 선 그 바닥의 주인이 바로 아래층에서 물뿌리개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현과 재혁은 태윤을 볼 때마다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건방져졌죠. 태윤아. 도현이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골프백을 들고 있었어요. 태윤이 고개를 들자 도현은 골프백을 바닥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12층까지 좀 올려줘. 무거워서 못 들겠어. 태윤은 골프백을 바라봤어요.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개인 짐은 직접 가져가셔야. 에이, 엘리베이터 타는 김에 잠깐만. 우리 예전에 친구였잖아.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줘? 도현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의 태도는 상사가 부하에게 하는 것 같았어요. 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골프백을 들었죠. 고마워. 12층 우리 회의실에 두면 돼. 도현은 그 말을 남기고 먼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태윤은 무거운 골프백을 들고 천천히 뒤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현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요즘 골프 레슨 받는데 실력이 늘더라. 너는 골프 쳐봤어? 아니. 아, 당연하지. 골프는 돈 좀 있어야 치니까. 도현의 말에는 은근한 자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12층에 도착하자 태우는 골프백을 회의실 구석에 놓았어요. 도현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자기 자리로 갔죠. 다음 날은 재혁이었습니다. 태윤이 로비에서 유리창을 닫고 있을 때 재혁이 담배를 입에 물고 들어왔어요. 금연 건물이었지만 재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 금연 구역입니다. 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혁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태윤을 봤습니다. 아, 미안. 깜빡했네. 하지만 재혁은 담배를 끄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번 더 깊게 빨아들였죠. 근데 경비 주제에 나한테 훈계야? 우리 임원인데. 태윤은 아무 말 없이 재떨이를 가져왔습니다. 재혁은 그제야 담배를 껐어요. 하지만 재떨이를 바닥에 툭 던지듯 놓았죠. 참 성실하긴 하네. 이 나이에 경비 일도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해 진짜. 재혁의 말투는 동정 어린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태윤은 재떨이를 들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도현과 재혁은 로비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태윤이 듣는 앞에서 큰 소리로 대화했어요. 우리 회사 이번 분기 실적 최고래. 보너스 두둑하게 나올 듯. 나 외제차 바꿀까봐. 요즘 새로 나온 모델 괜찮더라. 재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태윤에게 향했어요. 태윤이는 못 타? 아, 경비는 대중교통 타겠구나. 차 유지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도현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차비만 한 달에 50만 원 넘게 나오는데.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태윤은 멀리서 바닥을 닦으며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도현이 여자 직원과 함께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태윤이 화분을 옮기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 경비 아저씨 태윤이야. 고등학교 동창인데 인생 꼬였지 뭐야. 도현이 태윤을 가리키며 여자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여자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도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명문대 나왔는데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인생은 학벌이 다가 아니라니까. 태윤은 화분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윤의 눈빛은 차가웠죠. 다음 날 아침 재혁이 고급 음식 배달을 시켰습니다. 일식당에서 온 점심이었어요. 태윤이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재혁이 다가왔습니다. 태윤아, 편의점 도시락? 힘들겠다. 우리 남은 거 줄까? 재혁의 말투는 친절한 척했지만 그 안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에이, 그냥 먹어. 버릴 건데. 재혁은 일식 도시락 하나를 태윤 앞에 놓았어요. 하지만 태윤은 손도 대지 않았죠. 재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갔습니다. 자존심은 또 왜 그렇게 세? 경비 주제에. 재혁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태윤은 자신의 도시락을 계속 먹었어요.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도현과 재혁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어요. 그들은 태윤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고 지나갈 때 어깨를 부딪히기도 했죠. 어느 날 오후 도현이 로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우리 회사 빌딩 좋지. 강남 한복판이라 접근성도 좋고 경비도 친절하고 뭐 좀 늙긴 했지만. 도현은 태윤을 흘끗 보며 웃었습니다. 태윤은 걸레를 짜서 다시 바닥을 닦았어요. 손동작은 여전히 일정했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만 분주하게 움직였죠. 누구도 이 중년의 경비원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야, 이쪽으로 가져오라니까. 도현이 옆 직원에게 소리를 치더니 다시 태윤을 불렀어요. 태윤아, 오늘 저녁에 우리 회사에 중요한 손님 온다. 로비에 쓰레기 하나도 보이면 안 돼.
알겠지? 알겠습니다. 태윤의 목소리는 짧고 단단했어요. 도현은 대답만 들으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도 말은 잘 들어. 이런 건 마음에 들어. 재혁도 옆에서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람은 자리를 알아야 해. 자기 위치를 알고 조용히 사는 게 편한 거야. 두 사람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태우는 그 칼날을 잡지 않았어요. 대신 청소도구함을 향해 걸어가며 로비 구석구석을 다시 살폈습니다. 벽면 조명, 안내판, 화분 위치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죠. 건물주로서 그리고 경비로서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로비의 조명이 조금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유리문에는 손자국 하나 없었죠. 늦게 퇴근하던 젊은 직원 한 명이 문득 중얼거렸어요. 와, 여기 로비는 맨날 깨끗하다. 태유는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위층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태유는 15층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임대차 계약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층별 임대 계약서가 층 순서대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태유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임대료, 계약 기간, 옵션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12층 퓨처테크. 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약서 상단에 적힌 회사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꺼운 계약서 마지막 장에는 계약 만료일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달 후였죠. 벌써 그렇게 됐나. 태윤은 고개를 약간 젖히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퓨처테크가 입주했을 때가 떠올랐죠. 젊은 대표가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인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였어요. 예, 태윤입니다. 사장님, 큰일까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인데요? 중개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퓨처테크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어요. 외부 투자도 끊기고 내부에서도 말이 많대요. 그래요?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던데. 태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2층 방향으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향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자신을 내려다보는 도현과 재혁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겉모습은 허세죠. 실적 부풀리기로 유명해요. 곧 구조조정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중개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태유는 잠시 가만히 서류를 바라봤어요. 알겠습니다. 정보 고마워요. 전화를 끊은 뒤 태유는 컴퓨터를 켜고 시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근처 비슷한 평수의 오피스 임대 시세를 하나하나 비교했어요. 다른 건물의 임대료는 월 2,500에서 3,500까지 다양했죠. 입지, 건물 연식, 관리 수준에 따라 가격이 달랐습니다. 현재 퓨처테크가 내는 임대료는 월 2천만 원이었습니다. 태우는 숫자를 보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너무 싸게 줬네. 시장 평균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비슷한 위치, 비슷한 조건이라면 최소 3천만 원은 받는 게 맞았어요. 태유는 메모장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3천만 원. 숫자 하나가 종이에 적히는 순간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첫 사업이 실패했던 때였죠. 투자금을 날리고 은행 대출 독촉장을 쌓아두고 살던 시기였습니다. 동창회에 나갔다가 들었던 말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야, 태윤이 너 사업 망했다며? 그래서 안 왔구나. 최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었죠. 명문대 나온 게 무슨 소용이야. 인생은 타이밍이지. 그때 투자 들어갔어야 했는데. 박재혁도 덧붙여서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태유는 동창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깊었죠.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더 독하게 버텼고 결국 이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선택할 차례야. 태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퓨처테크의 새 계약서 초안을 열고 월 임대료 항목에 3천만 원을 적었어요. 숫자를 쓰는 손동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세에 맞춘 합리적인 가격이었고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죠. 계약 기간, 보증금, 관리비 항목을 차례대로 점검했습니다. 건물 관리 상태를 떠올리며 조항을 추가했어요. 야간 보안, 로비 관리, 설비 점검 조건까지 세세하게 넣었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직접 살펴본 덕분에 어디를 강화해야 할지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서류 정리를 마치자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건물 유리창에 비쳤어요. 12층 창문도 붉게 물들어 있었죠. 아내의 사진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장 위에서 조용히 태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윤은 사진 앞에 서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줄어드는 동안 태윤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만료 통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 그리고 이후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한 로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청소도구함이 제자리에 있었고 화분은 푸르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다시 경비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며칠 후 퓨처테크 앞으로 한 통의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발신인은 건물주 강태윤, 수신인은 퓨처테크 대표. 내용은 간단했어요. 계약 만료 2개월 전 통지, 갱신 10월 임대료 3천만 원. 계약 조건 일부 조정 안내까지 담겨 있었죠. 퓨처테크 회의실에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대표와 최도현, 박재혁이 한자리에 모여 공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건물주가 미쳤나? 갑자기 임대료를 이렇게 올려?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문 위에 숫자 3천만 원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지금도 빠듯한데 이걸 어떻게 내라는 거야?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건물주한테 직접 연락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협상 여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표는 팔짱을 끼고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아는 사이든 뭐든 깎아내. 지금 회사 사정 안 좋아서 1,000만 원도 부담이야. 도현과 재혁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둘 다 회사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외부에는 성장하는 회사라고 떠들었지만 내부 재무 상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였죠. 재혁이 입술을 깨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비한테 물어보면 건물주 연락처 알지 않을까요? 경비는 이런 정보 잘 알잖아요. 대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다. 경비한테 알아봐. 당장. 다음 날 아침 도현과 재혁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태윤은 평소처럼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일부러 다정한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태윤아, 잠깐만. 도현이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어요. 예전처럼 비웃는 어조는 감추고 있었습니다. 혹시 건물주 연락처 알아?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태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이, 경비면 알 거 아니야. 관리실에 그런 정보 다 있잖아. 우리 진짜 급해. 좀 알아봐줘. 부탁이야. 재혁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랑 고등학교 친구끼리 이 정도도 못 도와줘? 연락처만 알려줘.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할게. 도현의 말에서는 여전히 경계와 무시가 섞인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말투는 낮추려고 했지만 오랜 습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죠. 관리 관련 정보는 함부로 드리면 안 됩니다.
태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규정상 그런 정보는 관리사무소 통해서만 전달 가능해요. 필요하시면 서류로 요청하세요. 도현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야, 우리가 누군지 알지? 여기 제일 큰 세입자야. 우리가 나가면 건물 타격도 클걸? 재혁이 눈치를 주며 도현을 살짝 말렸어요. 아니, 내가 틀린 말했어? 회사가 얼마나 큰데. 그런데 경비 하나가 이 정도 부탁도 안 들어줘? 도현의 말투에서 다시 우월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우는 그 말에도 표정 변화 없이 걸레를 다시 들었어요. 규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태윤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도현은 그제야 자신이 말을 세게 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억지로 웃으며 말을 돌렸어요. 알았어, 알았어. 규정이라니까 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공식으로 요청할게. 대신 건물주한테 우리 회사 좋은 얘기 좀 해줘. 알지? 재혁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요즘 진짜 잘 나가. 잠깐 힘들 수는 있어도 성장 가능성이 크거든. 건물주도 그런 회사랑 계속 가는 게 좋지 않겠어? 태유는 대답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도현과 재혁은 그 반응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재혁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경비는 경비야. 뭔가 알고 있을 텐데 쉬운 정보도 안 주네. 도현도 피식 웃었습니다. 원래 가진 거 없는 사람일수록 자리 하나 지키려고 더 악착같이 굴지. 그들의 말은 로비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며 소리는 끊겼죠. 태유는 걸레를 짜며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시간을 계산했어요. 계약 만료까지 남은 일수 다음 단계, 그리고 만남의 시점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퓨처테크 대표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건물주 측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장소는 1층 카페, 시간은 오후 3시. 대표는 즉시 도현과 재혁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드디어 건물주를 만나는군. 대표가 인쇄된 메일을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결론 내야 한다. 임대료를 낮추든 다른 조건을 맞추든 어떻게든 눌러야 해. 도현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걱정 마세요.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회사 성장 가능성, 입주 기간, 앞으로의 비전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재혁도 자료를 정리하며 끼어들었어요. 주변 시세도 조사해 봤습니다. 3천만 원은 과하다, 이런 논리도 준비했어요. 대표는 두 사람의 태도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좋아. 건물주가 누군지는 알아봤나? 도현이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없습니다. 회사 이름도 안 나와요. 아마 개인 건물주인 것 같습니다. 대표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개인이면 더 까다로울 수도 있겠군.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평소보다 더 격식을 차려입었습니다. 넥타이는 평소보다 딱 맞게 조였고 구두는 반짝이도록 닦았어요. 1층 카페에 도착한 시간은 약속 시각 30분 전. 그만큼 절박했죠. 카페 한켠 자리에는 이미 테이블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건물주분이랑 미팅 있으신 분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아 노트북과 서류를 꺼냈어요. 도현은 미리 준비한 설명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건물주가 어떤 사람일지 상상하면서 말했죠. 중년 남자겠지? 예전에 부동산 좀 잘한 사람. 우리 말 잘 들으면 좋겠는데. 재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우리 회사가 안정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해요. 실적 그래프도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고요. 대표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시 55분. 카페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점심 이후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드디어 3시가 됐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회색 경비복 차림, 익숙한 얼굴. 3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윤아, 너도 커피 마시러 왔어? 근무 시간인데 괜찮아? 박재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근무 시간인데 여기 있어도 돼? 도현도 비슷한 눈빛으로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태윤은 카운터로 가지 않고 곧장 3사람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의자 하나를 빼고 앉았습니다. 뭐해? 여기 우리 미팅 자리야. 곧 건물주 온단 말이야. 최도현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태윤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죠. 저도 미팅 자리예요. 건물주 만나러 오셨죠? 대표의 얼굴에 의아함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당신은? 태윤이 상의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단정한 흰색 명함 가운데에는 깔끔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강태윤, 오피스텔 건물주. 대표는 명함을 받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커졌고 손가락이 떨렸어요. 재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뭐라고? 최도현이 겨우 입을 떼었어요. 야, 장난하지 마. 너 경비잖아. 태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비복 입은 사람이 건물주면 안 되나요?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어요. 대표의 이마에 땀이 비쳤습니다. 잠깐 정말. 사장님이 건물주십니까?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윤은 다시 한번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제가 이 건물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사 임대 계약도 제가 결정합니다. 도현과 재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경비라고 부르며 명령하던 사람이 자신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건물주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도현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아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표만 가까스로 태도를 바로잡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미리 인사 못 드려 죄송합니다. 태윤은 대표의 인사를 조용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현과 재혁을 차례대로 바라봤어요. 2사람의 눈은 이미 공포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 서로 소개는 끝난 것 같네요. 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잠깐의 침묵 끝에 가장 먼저 태도를 바꾼 건 최도현이었습니다. 도현은 급히 자세를 바로 세우며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태윤아, 아니. 강 사장님. 우리 몰라서 그랬어. 진짜 그럴 줄 몰랐지. 진심으로 사과할게. 도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애타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태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몰라서요? 경비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한 거잖아요. 조용한 질문이었지만 도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로비에서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골프백을 던지듯 맡겼던 날 여자 직원 앞에서 비웃으며 소개했던 순간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박재혁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사장님,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한다고. 너무 선을 넘었죠. 태윤은 잠시 재혁을 바라보더니 시선을 대표에게 옮겼습니다. 임대료 이야기부터 할까요? 대표는 준비해온 서류를 급히 펼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선 저희 회사 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임대료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시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기존 2천만 원에서 조금 인상하는 수준이라면 협의가 가능하지만 한 번에 3천만 원은. 태윤은 대표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3천만 원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다른 건물은 3,500까지 받거든요. 이 위치, 이 관리 수준이면 충분히 그 정도는 받아야죠.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건물에만 3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문제 일으킨 적도 없고 관리비도 밀린 적 없습니다. 그런 점 좀 감안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대표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태윤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주를 무시하면 재계약은 어렵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회사 문의도 많고요. 이 건물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회사는 줄 서 있습니다. 도현이 그때서야 본색을 조금 드러냈습니다. 얼굴이 붉게 변하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에휴, 건물 하나 가지고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데인데. 우리 나가면 여기 공실 나는 거 감당할 수 있겠어? 대표가 도현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혁도 얼굴을 감싸주며 눈을 감았어요. 태윤은 잠시 도현을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면 3천만 원 부담 안 되시겠네요. 도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윤은 대표를 향해 서류 한 장을 밀어놨어요. 여기에 새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계약 기간, 임대료, 관리 조건 모두 시세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대표는 종이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사실상 선택지는 두 개였습니다. 3천만 원을 내고 계속 이 건물에 남거나 다른 곳을 찾아 떠나거나. 대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시죠. 내부 회의를 통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다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2달 남았습니다. 그 안에 결정을 알려주세요. 태윤은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현과 재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람 보는 눈, 이제라도 바꾸는 게 좋을 겁니다. 카페를 나서는 태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 익숙한 로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경비복을 입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조금 더 늘어난 셈이었죠. 2달 후 퓨처테크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임대료 협상에도 실패했죠. 새로 구한 건물은 외진 곳이었고 대중교통도 불편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왜 이렇게 먼 데로 옮겼대? 출퇴근 시간만 2배가 됐어. 우리 회사 진짜 괜찮은 거 맞냐? 요즘 계속 분위기 안 좋잖아. 웅성거림은 곧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그 대상에 최도현과 박재혁의 이름도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한쪽에서 도현이 인사팀장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님, 회사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다들 아시잖아요. 권고사직입니다. 적리금은 최대한 맞춰드릴게요. 재혁도 비슷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퇴사 후 몇 번이나 새 직장을 알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 경력, 회사 사정이 모두 발목을 잡았죠. 몇몇 면접에서는 퓨처테크에 과장된 실적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태윤의 건물에는 새로운 입주사가 들어왔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큰 회사의 지사였어요. 직원 수, 매출 규모, 브랜드 인지도까지 모두 탄탄한 곳이었죠. 입주 첫날 그 회사 관리팀장은 태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관리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갑니다. 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새 회사는 계약서에 적힌 조건을 꼼꼼히 확인했지만 한 번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제때 임대료를 납부했고 건물 규정도 잘 지켰습니다. 로비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새 입주사의 직원들이 태윤에게 인사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태윤은 늘 같은 말로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경비복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옷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랐어요. 누군가는 단순히 친절한 경비로, 누군가는 책임감 있는 관리인으로, 또 누군가는 묵직한 신뢰를 주는 건물주로 느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 같은 사람도 다르게 보이는 법이었죠. 어느 날 오후 태윤은 로비 소파에 잠시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내 사진이 저장된 작은 사진 인화물이 들려 있었죠. 아내와 함께 서 있었던 옛 건물 앞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방식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움직이면서요. 태윤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지갑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청소도구를 잡았어요. 화분에 먼지를 털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이 오랫동안 이 건물을 지키는 의식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새 입주사 직원 한 명이 퇴근하면서 물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여기 혹시 건물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직접 관리하신다고 들었는데. 태윤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냥 이 건물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런 분이라니까 더 믿음이 가네요. 로비에는 다시 잔잔한 음악과 조용한 발자국 소리만 남았습니다. 태윤은 마지막으로 로비를 한번 훑어봤어요. 대리석 바닥, 반짝이는 유리문, 정돈된 화분.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순간 자신의 품격도 함께 무너집니다.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겠죠. 태윤은 조용히 소매를 걷어 올리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오늘도 잘 관리되고 있었고 내일도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